안녕하세요. 8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흔히 우리가 들을 적에는 어렵다라고 했던 문법들이 뒤로 나와요. 근데 사실 자만 들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문법이 알고 보면 얼마나 쉬운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지, 우리가 그동안 어렵다고 생각했던 문법 용어들이나 문법들이 사실 얼마나 쉽게 설명이 가능한지 이제 자꾸 설명 들어보다 보면 빨리 적응이 되고 깨달아지게 될 거예요. 제 그 미국 생활 경험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할게요. 차가 빵꾸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타이어가 터져가지고서는 이제 차를 끌고서는 카센터에 갔어요. 거기 갔는데 타이어가 터지자마자 바로 갈았으면 괜찮은데 타이어가 터진 채로 오래 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타이어가 다 씹혔어요. 그래가지고 다 타이어를 통째로 갈았어야 돼요. 갈아서 이제 가니까 오늘은 안 된다. 그래서 내일 오라 그랬어요. 이제 그때는 초기니까 이제 미국 가게, 한국 타운이 살았지만 한국 가게 없어서 미국 가게 갔어요. 그래서 좀 내일 오라 그랬어요. 내일 갔어요. 가니까 사람이 뭐랬냐면 가격을 계산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타이어 값이 한 28불 정도 그래요. 타이어 값이 28불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하루를 놔뒀으니까 거기에다가 하루를 놔뒀으니까 거기 또 한 40몇 불인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텍스 세금 또 얼마 있어졌어요. 이거 이해하겠다 이거야. 타이어 값. 내 타이어 바꿨으니까 새 타이어 값 줘야 될 거 아니야. 28,000원 줘야 되고 28불 줘야 될 거 아니야. 주겠다 이거야. 그 집 땅에 빌려서 거기다 파킹을 해놨으니까, 주차를 해놨으니까 주겠다 이거야. 밤새 거기다 세워놨으니까 보관료 주겠다 이거야. 텍스, 세금이니까 주겠다 이거야. 근데 여기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개혁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미국 문화를 잘 모르고 난감할 때라 이게 내 생각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가격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냐면 이게 굉장히 셌어요. 이게 타이어 값보다 더 60몇 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거 아주 셌었어요. 도대체 이게 뭔데 60몇 불이냐 이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앞에 종목이 있죠. 타이어, 세금. 근데 앞에 종목이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옆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마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거야. labor charge라는 얘기예요. labor가 뭐죠? 이게 노동이에요. charge가 뭐죠? 요금, 부담액이에요. labor charge. 요금 부담액을 하는데 노동요금이라는 얘기예요. 노동요금을 나한테 달라 그러는데 그게 60불이에요. 타이어값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예요. 이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이거 눈에 안 보인다라니까. 이거 눈에 보이면 내가 어떻게 하지? 눈에 안 보여. 얘 눈에 보여. 얘 눈에 보여. 얘 눈에 안 보여. 노동요금을 달라 이거야.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얘네들이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사기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따져야 되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라 따져야 되는데 따질 영어 실력이 있으면 내가 안 그랬지. 영어가 못할 때. 그래가지고 다시 기숙사에 왔어요. 와가지고 영어 잘하는 한테 거기서 잘한 한국계 미국계한테 물어봤어요. 걔는 이거 설명해. 노동요금이다 이거. 근데 참 다른 점이 나는 한국에서 군대 다녀고 한국에서 다 했기 때문에 나는 이 노동요금 이해가 안 간다 이거야. 근데 걔는 또 이해가 된대 또. 그쪽 문화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 차가 찌그러졌어. 아니면 타이어 바꾸려고 카센터에 갔어요. 바꿨어요. 바꾸니까 거기서 타이어 값 3만 원에 얼마래요? 근데 내가 그 타이어 바꾸느라고 몸을 움직여서 왔다 갔다 하고 내 노동을 썼으니까 노동요금 34만 원 달라 그래. 그럼 줘야 안 줘? 노동요금 12만 원 달라 그래. 줘야 안 줘? 안 주죠. 우리 개념에서는 말이 안 되는데 그쪽에서는 그게 이해가 돼요. 이 노동을 했으면 노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미국 그 집 보면 항상 가라지가 있죠. 그 가라지 차고가 있죠. 차고 안에 보면 톱도 있고 여러 가지 연장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걔네들 지붕도 고치고 카펫도 자기들이 다 깔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언뜻 보면 상당히 근면성실한 것 같죠. 맞아요. 근면성실한 면도 있어요. 근데 그 뒷면을 보면 그렇게 된 이유는 또 다른 데 있어요. 걔네들도 사람 불러서 페인트 칠하고 싶은 거예요. 걔네들도 사람 불러서 지붕 고치고 싶은 거예요. 고쳤다 그러면 노동요금이 어떻게 돼요? 벽돌 5장 값은 5,000원인데 노동요금이 3만 원이에요. 부르겠어요? 못 부르겠어요? 못 부르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다 자기들이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마켓이 발달했냐면 홈디팟 같은 건데 집에 있는 도구를 다 팔아요. 지붕도 팔아요. 지붕도 팔고 계단도 팔아요. 잔디 다 팔아요. 문짝 통째로 다 팝니다. 심지어 뭐까지 다 팔아요? 집 한 채를 통째로 다 팔아요. 근데 그런 걸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조립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어지간하면 사람 불러서 고치고 싶어요. 사람 불러서 전기선 깔고 싶다는 얘기예요.
불렀다 그러면 노동요금이 너무 비싸요. 혹시 전기선 깔다가 걔가 감전돼서 죽어봐. 굉장히 골치 아파지죠. 그래서 어찌가나 자기가 하는 거야. 엔진오일 가는데 그거 얼마 안 걸린다고요. 돈이 얼마 안 하는데 그것도 집에서 하죠. 왜 그럴까요? 엔진오일 고치려고 그 주유소에 가잖아요. 차 고치는 데 가면은 엔진오일 값만큼 노동요금, 레이버 차지가 나와요. 그래서 애들이 다 집에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스파이더맨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사촌이 그 스파이더맨 주인공 보고 일찍 집에 오라 그러잖아. 왜 오라 그래요? 페인트 칠하게. 어지간하면 사람 불러서 칠하고 싶은데 페인트 통값은 얼마 안 하는데 사람 쓰는 값이 너무 비싸다 이거야. 그래서 레이버 차지라는 걔네들만의 용어가 있게 돼 있어요. 상당히 우리랑 다른 문화나 돼 있어요. 그럼 봐봐요. 노동을 보는 시야가 우리랑 대단히 다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얼마나 얘네들이 노동을 바라보는 시야가 다른지를 또 여러분이 한번 설득을 할게요. 그걸 알아야. 그럼 봐봐요. 노동을 바라보는 시야가 이렇게 독특한 영어권 사람들이 영어 단어 중에 노동과 관계된 단어들을 그냥 지나가겠냐는 얘기예요. 절대 그냥 안 지나가죠. 이 정도로 노동에 대해서 민감한 아이들이 노동에 해당하는 단어를 그냥 지나간다? 그럴 리가 없죠. 그냥 지나갈 리가 없죠. 그죠?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어떤 노동에 종사했는지 자꾸 감추려고 그럽니다. 땜장이었는지, 푸주간에서 일했는지, 하여튼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그거 자랑스럽게 내둘 수 있거든? 감추려고 그러죠. 영어권 애들 볼게요. 얼마나 그 노동을 신성시 여겼으면요. 자기 조상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조상의 일을 자기 이름 속에 집어넣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름 중에 이런 이름 들어봤어요? 카펜터라는 이름이 있어요. 카펜터라는 이름은 자기 조상이 뭐 했던 사람이요? 마차, 바퀴 고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조상이 마차, 바퀴 고치던 조상의 이름을 그냥 그대로 씁니다. 누가 들어도 카펜터는 조상이 어떤 직업에 종사했는지 알아요.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셰퍼드라는 이름 있죠. 느낌이 오죠, 그죠? 뭐 같아요? 이 사람은 양떼 모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조상의 직업이 양떼 모는 사람이었어요. 또 있어요. 유명한 이름 있죠. 스미스. 유명하죠, 그죠? 스미스는 자기 조상이 뭐 했던 조상들이요? 자기 조상이 대장장이었어요. 우리 한국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 보고 쟁이라 그래가지고 낮춰봤지만은 걔네들은 자기 조상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노동에 종사했는지 자기 이름에 집어넣을 만큼 노동을 중요시하고 신성시 본다는 얘기야. 또 우리가 아는 이름 뭐 있어요? 밀러 술 좋아하잖아요. 밀러 술 많이 먹잖아요. 그죠? 아직 여러 번 먹으면 안 돼요. 나는 먹으면 돼요. 밀러 있지. 밀러는 그 조상이 뭐 한 사람이 그 밀러의 이름을 가지요? 우리 그 방앗간 하던 사람, 쌀 알갱이 빠서 밀가루 만든 사람, 그 조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밀러예요. 자기 조상이 어떤 직업이었는지 쟁이라고 감추는 우리의 입장과 조상의 이름, 이 직업을 자기 이름에 집어넣는 사람하고는 그 단어를 볼 때 다르게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영어 단어가 많아요. 그 중에 노동에 해당하는 단어는 당연히 걔네들 눈에 띄게 된다는 얘기죠.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4개의 동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일을 시키고 받는 노동에 관계된 단어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 듣고 한번 맞춰봐봐요. 영어로 할게요. play. 그 다음에 climb. 기어 올라가는 걸 climb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eat. 먹다죠. 그죠? make는 뭐죠? 만들다. 시키다요. 어느 게 노동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make죠. 그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시키는 거잖아요. 노동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봐요. meet. 만나다. sleep. 자다. land. 빌려주다. have 뭐죠? have. 가지다, 먹다도 있지만 또 무슨 뜻도 있어요? 시키다라는 뜻도 있다고요. 느낌 가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say. 말하다. answer. 대답하다. love. 사랑하다. let이 무슨 뜻이요? 시키다죠. 3개 쓸게요. 이거 지우고 쓸게요. make. 얘는 아예 단어가 만들다요. 뭐 노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have. 가지다 먹다도 있지만 시키다도 있어요. let. 이러한 단어들은 누가 봐도 시키는 단어예요. 만드는 단어예요. 누가 봐도 이 단어는 뭐죠? 노동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몸을 움직이는 거죠. 아까 영어권 아이들의 노동을 바라보는 시야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노동을 바라보는 시야가 다르다는 걸 얘기해서 그걸 굳이 내가 왜 설명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거를 따로 노동에 해당하는 동사라고 안 뺀다는 얘기예요. 그냥 일반 동사라는 큰 캐터고리 안에 집어넣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이걸 따로 네임 태그를 붙여서 이름을 따로 붙여요.
노동동사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러한 감각은 걔네들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노동을 좋게 여기고 신성적이었던 걔네들의 감각이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에 해당하는 단어는 따로 뺍니다. 따로 빼고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 이름을 붙이나요? 이거를 노동동사라고 쓰면 되는데, 좀 이따가 쓸게요. 이거를 노동동사라고 쓰면 되는데, 이런 말이 좀 세요. 노동이란 말에서 느껴지는 그 부담감이라든지 이게 좀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동동사라고 하지 않고 약간 좀 말을 좀 돌립니다. 노동은 일을 하는 거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애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영어 문법을 정하는 사람이 이거를 사역동사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죠. 내가 여기까지 해서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왜 영어권에서 사역동사라는 이 사역동사는 이 동사들이 왜 따로 한쪽으로 빠져서 우리가 문법 시간에 공부할 수밖에 없게 됐는지, 왜 사역동사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됐는지 그 뒷 배경을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사역동사, 지각동사.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그 뒤에 뭐 한다고요? 그 뒤에 뭐 강조한대요. 어떻게 강조해요? 뭐 당연히 써야 될 단어를 안 써서 빼주고 뭐 동사 원형과 쓴대요.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왜 그런 문법이 생겼냐는 얘기예요. 왜 사역동사를 강조하게 됐냐는 얘기예요. 노동을 바라보는 걔네들의 시야 때문에 그래요. 노동을 신성시 여겼기 때문에 노동에 해당하는 단어를 따로 뺀다는 얘기죠. 참 디테일합니다. 그런 거군요. 여기까지 해서 설명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고 이해가 되면은 쭉 읽을 테니까 이해가 되면 확실히 가면 이제야 사역동사가 뭔지 알겠다. 왜 사역동사라는 부분이 따로 나와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 그 이름이 어떠한 배경을 놓고 지어졌는지 이제 알겠다. 그러면 되는 거야. 한번 읽어볼게요. 설명 읽어볼게요. play, climb, eat, make는 모두 일반 동사입니다. 그러나 동사 make, 뭐뭐 하게 만들다는 다른 일반 동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일을 시키다 또는 일을 하게 만들다라는 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죠. 조금만 특징이 있어도 이름을 붙이고 구별하는 영어권 사람들이 이 단어를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 반드시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나요? make, 하게 만들다는 노동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노동 단어라고 부르죠. 노동이란 말에서 느껴지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노동 대신 일을 시키고 노동을 야기시킨다는 단어 사역으로 대신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사역 단어라고 부르게 됐고, make나 have나 let이 동사니까 사역 동사라고 불리게 됐죠. 그죠?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노동을 신성하게 여기는 영어권 사람들이 노동에 해당하는 단어를 그냥 지나칠 리가 없어요. 일을 시키고 주고받는 사역에 해당하는 단어에 반드시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얘네들한테 특별한 관심을 주겠다는 얘기야. 따로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는 특별 취급하겠다는 얘기죠. 특별한 관심을 가집니다. 조금만 특징이 있어도 이름을 붙이고 구별하는 영어권 사람들이 사역동사들을 뭐 취급하나요? 역시 특별 취급합니다. 특별 취급하겠다는 얘기, 뭐 하겠다는 얘기요? 눈에 띄게 하겠다는 얘기죠. 누가 봐도 특이하게 눈에 들어오겠다는 얘기죠. 결국 뭐 하겠다는 얘기요? 강조하겠다는 얘기랑 같이 가죠. 아까 앞쪽에 지각동사 설명한 거랑 상당히 비슷하죠. 맞죠, 그죠? 지각동사도 동사인데 그거 강조하는 방식과 사역동사 강조하는 방식을 달리하겠다는 얘기요? 아니요, 똑같이 하죠, 그죠? 강조할 때, 영어는 강조할 때 어떤 방식을 통해서 강조한다 그랬죠? 얘 사역동사에 특별 취급하겠다 이거야. 얘 강조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강조할까요? 영어는 강조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죠, 그죠? 중요하고 강조한 것을 어디로 보내나요? 강조하고 싶은 것일수록 앞으로 보내죠. 또 다른 방식 뭐 있어요? 과감하게 문법적으로 틀리죠. 사역동사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두 가지 방식 중에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강조할 것 같으세요? 틀려요? 문법적으로 틀려버릴까요? 앞으로 사역동사를 보낼까요? 보내면 말이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두 번째 방식을 택하죠. 과감히 문법적으로 틀리는 방식을 택하죠. 그죠? 한번 예문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she, 그 여자는요. made, 만들었어요. 뭐뭐 하게 시켰어요. 만들었어요. him, 그를 시켰어요. 그거 어떻게 하게 시켰어요? 그한테 어떻게요? 그를 가도록 시켰어요. 갖는 것을 시켰어요. go가 가다잖아요. 그죠? 갖는 것이니까 뭐 필요해요? to 필요하죠. 그죠? 읽어볼게요. she made him to go. 그 여자가 만들었어요. 그를 만들었어요. 가는 걸 만들었어요. 그를 가도록 시켰다는 얘기. 참 잘 썼어요. 근데 여기 지금 made가 뭐죠? 얘가 사역동사라는 또 다른 캐터고리로 들어와 있고 노동을 신성시 여기는 걔네들 눈에는 이 단어가 노동 단어야. 강조하고 싶은 거죠. made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made 강조, 사역동사 얘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굵겠어요? 굵겠어요? 소리를 질러요? she made him to go. 소리를 질러요? 물론 그래도 강조가 되죠. 그거 말고 문법적으로 어떻게 강조하나요? 얘가 들어가 있다고 알려줘야 되죠. 문법적으로 과감히 틀린다 그랬어요.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틀리겠다는 얘기는 하나 빼겠다는 얘기죠. 빼는데 기준이 있어요. 빼서 내용상 데미지가 심각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1번서부터 5번, 5번까지의 단어 중에 빼도 내용상 가장 데미지를 적게 주는 게 뭐가 있어요?
to 얘는 뭐뭐 넣은 것이잖아요. 그죠? 뭐뭐 넣은 것인지는 뭐뭐가 중요 메시지인데 그게 뒤에 있잖아. 가는 것이라고. 빼주죠. 그죠? She made him go. 우리가 들을 적에는 상당히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들을 적에는 여기에 to가 있으나 to가 없으나 뭐 별 무리가 없어요. 그러나 영어권 아이들, 이게 모국어인 아이들이 들을 적은요. 대단히 이상해요. 이상하게 말이 빠진 것 같아요. 귀에 이상하게 들립니다. 당연히 눈에 띄게 되죠. 기억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 말이 기억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결론이 나기를 뭐라고 결론이 나나요? 사역동사는 그 뒤에 to 부정사와 함께 쓰지 않습니다. 라는 문법 버전이 나오게 돼요. 조금 더 문법적인 버전으로 말하면 사역동사는 동사 원형과 함께 씁니다. 앞에 지각동사 설명이랑 너무 똑같죠. 그죠? 더 문법적인 버전으로 올라가 볼게요. 사역동사는 동사 원형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미치겠어. 이런 용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사역동사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 배경을 놓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흘러오는지 그 흐름을 알겠죠. 그죠? 그럼 앞으로 여러분 우리 사역동사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 일단 정식으로 쓰는 거죠. 정식으로 써봐요. I, 나는 have 가졌습니다. 시켰습니다. 뭐뭐하게 시켰어요? them, 그들을 시켰어요. 그들이 뭐뭐하게 시켰어요? to drive, 운전하는 것을 시켰어요. 제대로 참 잘 썼어요. 다 필요한 단어들이죠. 근데 얘가 뭐예요? 얘가 사역동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과감히 문법적으로 틀리는 방식을 택해서 얘를 뒤에 있는 to를 안 써주죠. I have them drive라고 말하죠. 그죠? 우리 귀에는 자연스럽지만 영어권 애들 귀에는 상당히 어색합니다. 왜 어색하나요? to를 써야 되거든. 근데 안 써줬잖아요. 그래서 어색한 건데 받아들이겠다는 얘기 이거예요. 언제 받아들여요? 사역동사랑 같이 쓰였을 적에는 그 어색한 말투를 받아들여서 기억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똑같은 말 한번 볼게요. 우리는요. let, 앞쪽에 썼던 예문과 비슷해요. 우리는 시켰습니다. 놔뒀다는 얘기예요. 누굴 놔뒀어요? 제니. 우리는 제니를 놔뒀어요. 제니가 뭐 하는 거 놔뒀어요? to, 뭐뭐 넣는 것을 놔뒀네요. finish. 제니가 끝내는 것을 그냥 놔뒀어요. 뭐 끝내요? her, 그 여자의. 가끔 이렇게 약간 좀 긴 문장 하는 것도 도움이 돼. her speech, 그 여자의 말하는 것을 끝내도록 놔뒀습니다. We'll let Jenny to finish her speech. 요 to 쓰는 게 맞아요. 이게 써야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무슨 단어 보여? let이라는 우리가 강조하기로 맘먹은, 특별 취급하기로 맘먹은 let이라는 사역동사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거 있다고 얘기해줘야 돼요. 이거 있다고 문장 속에서 강조해줘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얘를 안 써주죠. 그죠? 그래서 we'll let Jenny finish her speech라고 말하게 되죠. 우리 귀에는 자연스럽지만 걔네들 귀에는 어색하죠. 하루에 100개의 센텐스를 쓰는데 그 중에 2개 어색한 게 썼어요. 그거 기억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 기억나죠. 강조 효과 있어요? 없어요? 강조 효과 크죠. 그죠? 그래서 말하기를 사역동사 뒤에는 to 부정사를 쓰지 않아서 사역동사를 강조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 밑에 이제 문법적인 결론을 내리는 파트를 봐보도록 할게요. 문법적인 결론. 감각적인 버전으로 설명을 할게요. 사역동사는 노동을 말하는 단어예요. 다른 일반 동사는 구별해서 뭐 한다 그래야 돼요? 거기가 블랭크 빈칸 있죠, 그죠? 뭐 한다 그래야 돼요? 강조합니다. 강조하는 방법으로 문법적으로 반드시 써야 될 뭘 안 쓴다 그랬어요? 뭐 안 써요? to를 쓰지 않죠. 결국 한국말을 번역할 적에 뭐뭐 는 것이라는 해석을 할 수 없도록 그 뜻을 빼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 눈에는 이렇게 하면은 우리 눈에는 투가 빠진 거예요. 우리 눈에는 투가 빠진 거예요. 걔네들 눈에 뭐가 빠진 거예요? 걔네들 눈에는 뭐뭐 넣은 것이라는 이 미닝이 빠진 거예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러니 이 문장 자체가 기억날 수밖에 없죠. 문법 버전으로 설명을 할게요. 앞에서 여러분 들었죠? 사역동사는 to 부정사와 함께 쓰지 않습니다. 사역동사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않습니다란 말이 이렇게 해서 생기게 되는 거죠. 좀 감이 가죠, 그죠? 지각동사, 사역동사 상당히 비슷하게 가게 되죠. 이제 그러면 약간 욕심을 좀 더 내봐요. 그 다음 단계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한번 구별 한번 해보자. 이게 좀 그 위쪽 레벨 가보자. 그죠? 문법 레벨을 요까지 잘 따라왔으니까 조금 그 위에 레벨이죠. 욕심 좀 더 내봐봐요. 그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최선을 다해 설명할 때는 같이 봐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가 더 이 말을 들었을 적에 누가 더 지위가 높은 사람인 것 같은지 한번 맞춰봐봐요. 볼게요. Jack, 사람 이름입니다. Jack made, 잭이 만들었어요. Cindy를 만들었어요. type 치는 거, the paper. 잭이, Cindy가
타입치도록 만들었어요. Jack made Cindy type the paper. 잭이 신디에게 신디가 타입치도록 시켰어요. 잭하고 신디 중에 누가 더 파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잭이요, 신디요? 아무래도 시키는 사람 잭이죠, 그죠? 두 번째 가봐요. 반대로 Cindy made Jack. 신디가 잭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clean the room. 방을 청소하도록 만들었어요. 누가 더 파워가 높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신디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have 가졌습니다. have the students. 내가 학생들을 가졌어요. study 공부하도록 학생들한테 시켰어요. after class 수업 마친 후에 공부하도록 학생들한테 시켰어요. 내가 파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파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죠, 그죠? 나죠. 이상하게 잘 맞추죠, 그죠? 나도 맞추겠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the students 학생들은요 have 시켰어요. us 우리한테 시켰습니다. stay 머물도록 시켰어요. in the class 수업 교실 안에 머물도록 시켰어요. 학생이 파워가 있었어요. 우리가 파워가 있었어요. 학생이 파워가 있었죠. My father let me drive. 아버지가 나한테 운전하도록 시켰어요. 누가 더 파워가 있었어요? 아버지. I let Jenny use the phone. 나는 제니한테 전화를 쓰도록 허락을 해서 시켰어요. 누가 파워가 있었어요? I. 정확하게 맞추겠죠, 그죠? 그게 문제란 얘기예요. 누가 파워가 있었는지 사역동사를 쓰게 되면 누가 지위가 높은지 누가 파워가 있는지 금방 압니다. 이제 세상이 많이 지났어요.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래요? 더 이상 사역동사는 사람들 사이에 쓰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문법책에 사역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색한 말을 쓰게 돼요. 사역동사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 쓰는 세대가 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공평한 거예요. 딱 듣자마자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듣자마자 주종의 관계를 느끼게 하는 그런 말을 쓰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policeman이에요. 지금 뭐라 하죠? police officer. 그죠? 여자분들도 경찰을 하는 분 많아요. 옛날에 전부 다 fireman이었어요. 지금 뭐라 하죠? firefighter. 옛날에 전부 다 stewardess였어요. 지금 뭐라 하죠? flight attendant. 세상 많이 달랐어요. 옛날에 회장을 뭐라 했어요? chairman. 지금 뭐라 하죠? chairperson요. 듣자마자 위아래 주종의 관계를 느끼게 하는 세대는 지났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학교에 있을 때 제가 유학생활 할 때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history라는 단어가 있어요. 물론 이거 어원은 전혀 그쪽이 아닌데 이게 이렇게 history 이렇게 있는데 그 여학생들이 이거 히스토리 쓰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his라고 남성을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꼭 그게 히스토리 같거든요. 왜 남성의 스토리가 역사냐 이거죠. 근데 사실 히스토리라는 단어는 불어에서 건너온 건데 이거는 전혀 그거와 그 남성 여성하고는 관계없는 단어야. 근데 눈에 보기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인류를 말하기 위해서 man이라고 쓰는 시대가 지났다는 얘기예요. 절대 인류를 man이라고 쓰면 안 돼요. 뭐라 써야 돼요? human being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세상 많이 달라졌죠, 그죠? 옛날에는 앞쪽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면 무조건 다 뭐로 받았어요? 전부 다 he로 받았다고. 요즘 뭐로 받아야 돼요? 둘 다 써야 돼요. he or she 둘 다 써야 됩니다. 이렇게 써야 맞는 세상이에요. 또는 he or she 이렇게 써야 맞아요. 혹시 대학교에서 리포트 쓰시는 분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he or she 이렇게 써야 되지 뒤집으면 아니 he or she 써야 되지 남성으로만 받으면 안 돼요. 내가 리포트를 썼는데 계속 내가 이렇게 she or he라고 써서 리포트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써서 제출했어요. 그러면 내 글을 읽고 점수를 줄 교수가 남자란 얘기, 여자란 얘기야. 여자란 얘기, 여자 교수이기 때문에 시를 앞에다 써주는 게 알아서 해야 돼, 알아서. 요즘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듣자마자 주종의 관계를 느끼게 하는 그런 말을 쓰는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단어를 쓰기엔 조금 신경을 좀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록 이 사람이 내 비서예요. 그래도 비서인데 시키는 건 맞지. 그렇다고 해도 비서인데 시키지 않는 얘기야. 다른 말을 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했던 have나 make나 have 그 다음에 이 let 같은 단어를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 쓰지 않게 되다 보니까 이 단어가 점차 쓰이는 빈도수가 낮아지게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이 사역동사를 사람들 사이에 쓰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역동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얘네들 대신할 대용 단어들이 생긴다는 뜻일까요? 당연하죠. 대용 단어가 생기죠. 사람들 사이에 쓰지 않습니다. 얘네들은요. let은 좀 쓸 수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안 쓰는 게 아니고 대신할 단어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는 안 쓰지만은 뭐 이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써도 될 때. 그래서 우리 집 강아지 내가 내가 우리 집 강아지 만들었어요. I made my dog 우리 집 강아지 만들었어요. Go to the restroom after meal. 먹은 다음에 화장실 가게 만들었어요. 우리 강아지한테는 내가 그래도 되지. 강아지가 나한테 어떻게 할까요? 섭섭해할 거요? 대들까요? 상관없죠. 그건 괜찮은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죠. 그럼 봐봐요.
얘 사라져요. 얘 사람들 사이 안 씁니다. 얘 사람들 사이 안 써요. 대신에 어떤 단어로 돌릴까요?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헤어 디자이너한테 옛날 문법책에 아직도 그 예문이 나와 있다니까. I made 또는 I have my hair designer cut my hair. 나는 내 헤어 디자이너한테 머리 자르도록 시킵니다. 그런 말이 아직도 나온다고요. 그 옛날 말이에요. 쓰면 안 돼요. 비록 헤어 디자이너 내 머리를 돈을 받고 내 머리를 깎아주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시키면 안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부탁해야 되죠. 뭐라 그래야 돼요? 요청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나요? make나 have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드디어 어떻게 하게 돼요? ask, 요청하도록 바뀌게 되죠. I have my secretary, 내 비서한테 typed paper. 그래도 괜찮지만 직위상으로는 이제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I ask my secretary to type the paper. I ask my hair designer to cut my hair이라고 ask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그 다음에 let은 어떻게 바뀔까요? let은 참 좋은 단어니까 알아두세요. allow, 허락하다. 이거 시키다죠, 그죠? 하게 만들다는 얘기예요. allow, 허락하다라는 단어로 이 주종의 관계를 느끼게 하는 그 느낌을 여기서 희석시킨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 밑에 봐봐요. 2번, make와 have를 사람들 사이에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죠? 듣자마자 주종의 관계를 느끼기 때문에 싫다 이거죠. make와 have를 사람들 사이에 쓰지 않는 대신 무슨 단어를 사용하나요? ask나 allow 같은 단어를 통해서 여기서 느껴지는 그런 부담감을 줄이게 되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 사이에 make나 have는 냈었어요. 그러면은 영어권 아이들이 들을 적에요. 걔가 사역동사 알아. 영어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법은 아는데 뭘 못하는 느낌을 주게 돼요. 영어는 조금 서투른 느낌을 주게 되죠. 잘 구별하도록 해요. let을 사람들 사이에 쓰지 않는 대신에 무슨 단어를 사용하나요? allow가 무슨 뜻일까요? 쓸게요. 허락하다죠. 그죠? 훨씬 듣기 좋죠. 시키다 보다 그죠? 허락하다가 훨씬 듣기 좋죠. 그죠? 그 다음 practice요. 잘 듣고 대답해 봐요. 사람들 사이에 잘 쓰지 않는 사역동사 make, have, let 대신에 다른 단어를 써서 문장을 고쳐보자는 얘기야. 이렇게 하나 쓰고 해볼게요. Jack은 made 만들었어요. Cindy를 만들었어요. Cindy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type the paper. 타입 치도록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made 안 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made 지워요. made 지우고 뭐 쓰면 돼요? ask만 쓰면 되겠네요. 그죠? Jack asked. 잭은 요청을 했습니다. ask 사역동사예요? 아니면 일반 동사예요? 얘 사역동사 아니죠. 그죠? 사역동사 할 때는 강조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문법적으로 틀렸죠. 어떻게 문법적으로 틀렸나요? 요 뒤에 나오는 뭐뭐 넣은 것의 to 부정사 to를 빼버렸죠. 그죠? ask 사역동사 아니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그 to를 써줘야겠죠. 그죠? 이게 원래 정식이라 그랬잖아요. 얘가 맞는 문법인데 이게 사역동사로 얘가 사역동사가 됨으로써 사역동사 강조하려고 제가 빠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역동사 아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제대로 써야 되죠. 문법적으로 맞게 써야 되죠. 다시 to가 밖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죠? 요게 실력이에요. 그 다음 거 봐봐요. Cindy는 made 만들었어요. Jack cleaned the room. 바꿔볼게요. Cindy asked Jack cleaned the room. I have the students study after class. I asked the student study after class. 말이 만들어지기는 사역동사가 사라지고 일반 동사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to를 써줘야겠죠. 그죠? 이제 마무리할게요. 중요한 포인트요. 사역동사 노동에 해당하는 단어죠. 왜 노동에 해당하는 단어를 한 곳에 뺐나요? 영어는 노동을 신성시 여기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 가지 증거가 있죠. 조상의 노동을 자기 이름에 집어넣고 또 labor charge, 노동요금을 따로 부과하죠. 사역동사는 어떻게 강조하나요? 역시 문법적으로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나요? 당연히 써야 될 단어를 쓰지 않죠. 뭘 안 쓰나요? to를 쓰지 않죠. 문법 버전으로 말할게요. 사역동사는 to 부정사와 함께 쓰지 않습니다. 사역동사는 드디어 사람들 사이에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요? ask나 allow 같은 다른 단어를 쓰게 되고 사역동사 빠지고 거기에 ask나 allow 같은 다른 단어를 쓰게 되면 더 이상 사역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나와야 돼요? to가 다시 등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놓도록 하고요. 이 두 개를 잘 호환할 수 있어야 바르게 우리가 말을 할 때 글을 쓸 때는 미국 애들이 항상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것만 하는 게 아니죠.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우리도 왔다 갔다 알아두면 좋겠죠. 역시 시험에 단골입니다. 잘 기억해 놓도록 하고 다시 앞으로 가서 필요한 부분을 다시 듣고 잘 정리해 놓도록 하세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